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지정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전북 경제에 부가가치와 취업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연구 용역 결과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10조 2천억 원이 투자되면 생산 유발은 12조 7천억 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부가가치 효과는 3조 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4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입주 기업은 다른 입주 기업보다 최대 24.6%까지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군산 내흥동의 갯벌 연구센터 신청사가 오는 5일 문을 엽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5일 갯벌 연구센터 이전 준공식을 열고 강소형 갯벌 연구 거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126억 원을 들여 갯벌 생리와 환경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본관동과 연구동, 갯벌 체험 공간 등으로 조성했습니다. 갯벌 연구센터는 지난 1929년 전북 수산시험장으로 출발해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갯벌 연구센터로 재편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부터, 부동산 교부세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시민발전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죄를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 씨의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야당 죽이기 수사라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과 김제의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익산과 김제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26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47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2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익산지청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시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원합니다. 자전거 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300만 원과 상해 위로금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액은 1억 2,015만 원으로 지난해 지급액 7,695만 원보다 56%가 증가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총장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총장 직위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이 총장이 연구비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총장이 해상풍력 국책 사업을 하면서 국가지원사업비 22억 원을 가로채고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뇌물수수를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의 기소가 확정되면서 교육부가 직위 해제할지 여부에 관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도 총장 직위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에 그 조항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요. 이런 가운데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성원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기소권과 관련돼서 엄격한 도덕성을 배신한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비난성이 실로 엄중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정시 모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사법 리스크로 정원 모집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9월 교직원 627명 가운데 89%가 총장 불신임에 찬성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진 이장호 총장 사퇴론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비흥항에 현대식 대형 저온 친환경 업환장이 신축됩니다. 군산시는 60억 원을 들여 수협 비흥항 업환장 일대에 저온 친환경 업환장을 짓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업환장은 군산 수협이 관리하며 7,000가게 얼음 수용을 갖춘 저빙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실내 온도 15도를 유지하는 등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대야면 일원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돼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대야시장 인근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정비는 492억 원을 들여 우수관로 개량과 신설 연장 구간 4.1km, 빗물 펌프장 3곳을 신설합니다. 한편 대야시장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지만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하재마을 팽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지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 조직위원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천연기념물 지정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재마을 대다수 토지가 국방부 소유인 만큼 천연기념물 등재를 계기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존지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세계 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제 파푸아뉴기니 오브라 원의 나라 지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글로벌 농생명 인재 양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 서쪽의 도서국가로 한국과는 1976년 수교 이후 경제, 개발 협력,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보석산업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상설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보석박물관은 오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상설 전시실 개보수를 진행합니다. 상설 전시실은 백제인의 귀금속 기술을 이어받은 익산 보석산업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석박물관은 공사기간 관람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설 전시실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관람 동선을 변경해 무료 관람을 진행합니다.
익산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설치돼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4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회전 교차로 설치에 나서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익산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신호 표지판 등도 정비했습니다. 망성면 사거리는 그동안 과속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시설 개선이 요구돼 왔습니다. 도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전체 주택 인허가 건수는 162채로 1년 전보다 66.4%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4,749건으로 전년 대비 57.4% 줄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착공한 주택은 3,370여 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감소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이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427가구로 전달 1,504가구보다 77가구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016가구에 달했지만 2월 1,947가구에서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군산의 미분양은 도내 2,850가구 가운데 50%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수소용품의 법정 검사 수행 시설인 수소용품 검사 인증센터가 완공돼 오는 4일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에 문을 엽니다. 센터는 7760제곱미터 규모의 수소용품 법정 검사를 위한 시험동과 함께 검사용 설비 장비 63종 138점을 갖췄습니다. 군은 사용 후 연료전지 처리 기반 시설, 수소 상용차 실외 내구성 검증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 인증 특화센터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주민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예산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용담댐 주변 주민에게 난방과 취사용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군은 용담호 보존을 위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주민특별지원 예산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가 SRT 매거진이 선정한 내년이 기대되는 방문도시 10에 선정됐습니다. SRT 매거진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내 최고의 관광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이 아름답고 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맛과 멋, 그리고 낭만을 선물하는 도시로 소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장가린입니다. 군산의 한 레미콘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군산 옥구면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부 시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강경 투쟁 대신 중장기 투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공노는 오늘 노조 대의원회를 열고 50명 가운데 41표를 얻어 조합원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과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단기 투쟁 방안으로는 해당 시의원 면담을 통한 합리적인 의정활동 촉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당초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일부 시의원들과의 갈등 확산보다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오늘 익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4흘 동안 금강변을 따라 펼쳐진 특설 경기장과 공공승마장에서 전국 승마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익산시장배 승마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마필 200여 마리와 선수,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고 마장, 마술 경기 등 다양한 종목이 800회 진행됩니다.
시는 서해안 권역 거점 승마도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각종 승마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익산의 숨겨진 매력을 찾는 이리 열차 타고 익산행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리 열차 타고 익산행에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과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형 여행을 즐겼습니다. 시는 지난 2018년 처음 생생국가유산 사업에 선정된 후 6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이 토기를 이용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한박물관은 오는 16일 백제도예원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담은 토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오감만족 체험은 토기를 빚어 가마에 굽고 요리까지 하는 체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3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보호자 등 40명이며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원광대학교 이영미 교수가 대한약학회에서 신약 개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영미 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아 10년 뒤 50조 시장이 기대되는 대마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아토피 등에 유효한 신의약 소재 개발과 제품화 등 천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군산 화훼장식 명장인 라보김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라보김 대표는 어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화훼문화 발전과 후학 양성의 공을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라보김 대표는 지난 2023년 군산 화훼장식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32년 동안 꽃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문학박사 학위 취득으로 인문학과 화훼를 접목해 화훼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동네 건강걷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활동 참여자들은 송악동에서 오산면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를 따라 새롭게 조성된 송악동 기후대응 도시숲을 걸었는데요. 산책길뿐만 아니라 지압길, 맨발 황토길 등 다양한 걷기를 체험했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오는 11월 8일에 은파호수공원에서 외로움 있다 열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되고 6시부터는 인디계의 국민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와 월간 마음건강의 편집장 장재열 작가가 함께하는 열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